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5주 정도 이제 CS의 베이직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실 예정인데요. CS 서비스, 그러니까 CS 안에 또 서비스라는 우리가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CS 서비스의 그런 목적은 소비자에게 이제 기업의 이미지를 좀 긍정적으로 이제 심어줌으로써 기업의 가치 상승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수익 창출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게 바로 CS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특히나 이미지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까지 각인시켜서 미래의 잠재적인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CS 교육을 통해서 고객 경영이란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의 중요성 및 또 고객 경영의 필요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이상적인 사례의 비교를 통해서 아무래도 지금보다 또 업그레이드된 방안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경영 응대 기법 습득으로 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5회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고객 경영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고객 경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또 고객 그런 서비스 마인드는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얘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고객 경영 이제 응대 방법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점에서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지,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응대 스킬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기능, 역할을 알아볼 거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어때요? 소통 조금 힘드신 점도 있죠. 그리고 고객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보이지 않는 고객들이 있어요. 바로 전화 응대죠. 그래서 전화를 받을 일들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고객도 있는데 그게 바로 온라인 고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런 고객들을 응대할 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우리 화내는 고객들 있죠. 그래서 불만 고객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불만 고객들이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의논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응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주 저와 함께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고객 경영 이해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만족 경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CS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 만족을 최우선의 경영 목표로 삼고 제품 서비스 개발부터 마케팅 그리고 AS까지 전반적인 경영 활동을 실현하는 데 우리가 가치를 둡니다. 네,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부분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래서 고객 중심적인 마인드가 사실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조직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 구성원들이 그런 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기업이 살아있는 이유를 고객한테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업무든 간에 고객 중심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 만족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직원 서비스가 고객 만족에 많은 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서비스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CS는 사실 CS라는 말은 1980년대 이제 그런 후반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목받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CS라는 말이 이제 쓰이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미용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지금의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누구나 어디서든 다 하는 그런 차 응대조차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펌 잘한다라는 그런 소문만으로도 사실 줄을 섰기 때문에 CS, 뭐 고객 만족 이런 게 필요가 없었던 시대였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정말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그런 소점포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대기업까지 고객 만족을 운운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고객 만족은 더 이상은 새로운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필수 조건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성공 요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모두 사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비스 교육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런 교육도 들으시려고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현장이 사실 개선이 잘 되지 않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서비스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왜 서비스 현장은, 왜 우리 현장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예요. 근데 미용뿐만 아니고요. 지금 모든 서비스 현장이 개선이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객에 대한 지식 및 명확한 인지가 부족해요.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 있고요. 나 중심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 지향적 마인드가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직원의 권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반복된 실수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현장 개선이 힘들다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부터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원들의 뭐 동기, 그죠? 의지, 뭐 이런 게 부족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자신의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누군지 알려면 나와 회사와 그리고 고객과의 우리가 그리고 나서 또 기억되고 싶은 마음, 관심받고 싶어 하는 마음 다 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도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어요. 우리가 기사식당에서 3,000원짜리 밥을 먹어도요. 준 게 있기 때문에 서비스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고객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이 네 가지가 만약에 채워진다면 자기 자신을 또 VIP로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거 사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결국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저도 원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샵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도 누군가의 고객이 되고요. 또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그때 원하는 거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늘 고객과 입장을 바꾸는 습관만이 여러분들이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를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여기 신속, 정확, 친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21세기의 서비스 트렌드가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감성 서비스라고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절대로 이제 신속하지 않는 서비스는 친절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신속이고요. 빨라야지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친절이라는 게 더 얹어지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항상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불만 고객이 바로 어떤 건가요?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기 고객에 대한 항상 사건들, 문제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미용실뿐만 아니고요. 지금 뭐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뭐 커피숍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서비스 현장이 바로 대기 고객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응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의 환경에 맞게 고객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현장 접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한 거. 이 정확한 거는 사실은 기본 베이스죠. 그죠? 정확하지 않는 서비스도 우리는 친절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현장 접점에서 항상 있으면 잠시만요. 제가 여쭤보고 올게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고객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 있는 지금 문제가 바로 발생한 이 현장에서의
그 직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제점을 파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윗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항상 접점에서 그 직원이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우린 최고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친절함도 사실은 당연한 거죠. 요즘에는 워낙에 신속한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몰 토크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친절한 서비스 굉장히 좋지만 스몰 토크도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위에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플러스 뭐 일화법을 써라. 고객에게 조금 더 뭐 말을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바쁜 지금 현대에는 그걸 원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객의 상황에 맞게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객들이 이제 직원들에게 갖는 감정들은요. 고객이 보기에 자기의 일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 또 즐겁게 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서비스가 가치가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없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에 자부심이 없는 사람, 그죠? 이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봐야 가치 없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서비스는 바로 이런 활기찬 서비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요. 인적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교육의 목적도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심으로 고객을 배려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가 바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서비스 마인드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갖추어져 있는 기본 마음가짐 혹은 철학 또는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을 기쁘게 하는 서비스는 매뉴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바탕이 되어서 상황에 맞게 고객을 응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매뉴얼도 물론 그 예의를 벗어나진 않죠. 매뉴얼이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우리가 서비스는 고객들한테 해줄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훌륭한 서비스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서비스가 되려면요. 각자가 그런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 고객 마인드, 그다음 서비스 마인드가 갖춰진 상태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서비스 마인드와 이제 고객 경영, 고객이 무엇인지, 고객 경영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접점에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